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5월 16일 토요일 함께하는 마음 라디오. 벌써 5월도 중순이에요. 네, 중순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그 이름 아래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달이라고 생각해서 좀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5월 네. 되면 그래서 뭔가 부담스럽고 바빠질 것 같은 네. 그런 달이 됐어요. 네. 가정의 달이. 딱히 뭐 하는 건 없지만 딱히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많이 드는 달이다라는 음. 생각도 하고 저는 이렇게 목록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네.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맞아. 근데 나는 해당 사항이 있는가 보니까 어린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스승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승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나를 위한 달은 아니네. 뭐. 아니, 심지어 스승까지 아니라고요? 네, 저는 뭐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지 뭔가 그런 어떤 높은 스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에게는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은 계시고 스승님도 계시고 주변에 부부들은 많지만 내가 완전히 이런 주인공들이 되는 달은 아니네. 예,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체크를 해본 거죠.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은요. 이 5월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주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부모라는 역할에서 잠시 내려오기인데요. 내려오기. 네, 오늘은 늘 누군가의 보호자나 지지자로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 그리고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숨 쉬는 법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5월 중순에 이 얘기 좋네요. 네. 가만 생각하니까. 맞아요. 한 템포 뭔가 좀 정말 내려올 수 있고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여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자, 5월의 한복판에서 우리 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 부모라는 역할은 말이죠. 그런데 내려온다는 게 듣기만 해도 설레면서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게 내려놓기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 하지만 바로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여행을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딱 이런 거예요. 너무 좋고 설레는데 걸리는 거예요. 걸리죠. 못 가겠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 안 되겠다. 니들끼리 가. 이렇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이에요. 맞네. 특히 우리 사회는 유독 좋은 부모의 조건으로 무조건적이고 좀 희생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경향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을 쓰거나 혼자 커피를 마시러 어딘가에 가거나 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아이나 가족들에게 미안해하고 죄를 짓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외로 많죠. 네. 뭔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죄스럽게 생각하는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왜 이기적이냐.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해도 걸린대요. 그래서 온전히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미안해하거나 죄책감 느낄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좀 있어야 할 중요한 과업과도 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부모가 소진돼서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그 마음도 없고
없거든요. 그렇죠. 예, 억지로 짜내는 어떤 친절은 언젠가 날카로운 짜증으로 변하기 쉽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동안만이라도 그 무거운 미안함과 죄책감이라는 짐에서 잠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얘기 들으면서 맞아,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사실은 그런데도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한번 나 자신을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네, 토요일 마음 라디오 오늘은 나를 돌보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잠시 해봤어요. 그런데 이 나를 먼저 챙긴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칫 이기적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충분히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모의 어떤 그런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다 보니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을 아이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한다. 혹은 그 시간 동안에 아이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곤 하죠. 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토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국의 유명한 소아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자 위니콧이라는 사람은 네.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어떤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아이에게 결점 없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완벽한 부모보다 아이의 요구에 적절히 응답하면서도 부모 자신의 인간적인 삶과 감정을 유지하는 부모가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네. 부모가 자기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아이의 돌발 행동이나 서툰 실수에도 너그럽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합니다. 예, 결국 이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절대 아니라 네. 내 아이를 더 길게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정서적인 에너지의 비축 과정이에요. 네. 예, 부모의 마음의 그 컵이 먼저 채워져야 그 넘치는 아이의 그 사랑이 아이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만의 마음의 공간을 좀 넓혀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연습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돌보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세요 하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나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라서 저렇게 쉽게 하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 걱정이 돼서 아이를 갓 낳은 이제 신혼부부에서 이제 아기를 출산한 그런 부부들이 고민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심리학에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부모 두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네. 좋은 교육은 없다. 음. 그래서 두 사람이 잘 살면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어떤 면들이 다 담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나를 돌보는 첫걸음은 뭐가 될까요? 네,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숙제가 되잖아요. 아, 맞다. 카페 가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네. 행동으로 바로 숙제처럼 네, 이게 과제를 푸는 것처럼. 성실한 사람들의 특성인데요. 저는 이 오감의 회복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오감의 회복이요? 네, 감각부터 회복하라는 건데요. 네. 학령 전기 아이들이 온몸의 감각을 열어서 세상을 배우는 것처럼 네. 우리 어른들도 잠시 논리적인 어떤 걱정이나 현실적인 생각에서 멈추고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머물러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 손에 닿는 찻잔의 온기나 창밖에 비치는 어떤 그 햇살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이 보여주는 초록잎 그렇죠. 그리고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나 음악에 온전히 집중해서 내 감각을 좀 열어보는 거예요. 네. 이 뇌과학적으로도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순간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추고 네. 우리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예, 5분이라도 좋고 아주 짧은 순간도 좋으니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이 어떤 것들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따뜻하구나. 평안하구나 하는 감각을 스스로에게 좀 선물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감의 회복. 나를 돌보는 첫걸음이 오감의 회복. 이게 첫 번째로 나올 줄 몰랐는데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네, 생각보다 안 하시거든요.
예. 그죠? 예, 온전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현실적인 생각과 걱정이 네. 몰려오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네. 좋습니다. 오로지 요즘은 시각을 자극하는 그렇죠. 자극하고 자극. 빠르게 넘어가고. 네, 거기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같은 날씨는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순간에 바람이 너무나 좋게 느껴지거나. 맞아요. 근데 매일매일 똑같이 출근을 하는데도 어떤 날은 하늘을 봤고 어떤 날은 하늘이 있는지 무감각해진 날이 있고 네. 우리 생생님 문자로 오늘 하늘 너무 멋져요. 그때서야 나 오늘 맞아요. 하늘을 못 네. 느꼈구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러분 그 시각적인 자극 말고 나 안에 지금 어떤 감각들이 있는지 그 한 5분만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소리든 나의 촉각이든 뭐든 네. 지금 계신 곳에서 좋네요. 오감의 회복. 이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요. 예. 어디 안 가도 됩니다. 어디 안 가도 그냥 지금 네.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하나 주실까요? 어떤 퀴즈? 네, 오늘은 사자성어 퀴즈가 나갑니다. 몸과 마음이 피로해져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때를 뜻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네. 무엇일까요? 보기. 네, 1번 기진맥진, 2번 천생연분. 자, 사자성어. 1번 기진맥진, 2번 천생연분. 아무리 필요하고 힘이 없어도 이 정답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보기가 쉬워서. 자, 샵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몸과 마음이 필요해져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때를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퀴즈 내드렸고요. 몸과 마음이 필요해져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때를 뜻하는 사자성어. 정답 한번 뭔가요? 네, 정답은 천생연분 아니고 기진맥진이죠. 네. 기진맥진. 1번입니다. 네. 근데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내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 말도 미안하죠. 그쵸? 우리가 에너지를 낸다는 것도 기저되어 있는 깔려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필요한 힘을 거니까. 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좀 경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가끔은 저한테 힘내라고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좋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많은 어떤 표현이 네. 예, 힘내라는 표현이구나로 받아들여질 때가 네. 있어서 그 말이 그렇게 거슬리진 되는. 않아요. 예, 좋더라고요. 네, 그럼 힘내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돌보는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재밌죠? 4부로 갈게요. 네, 마음 라디오 이건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나를 돌보는 일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엄마, 아빠 하고 부르고 가만두지를 않아서 진짜 그 소리 자체가 듣기 싫을 때 있거든요. 어떡해. 그만 불렀으면 할 때가 있어요. 네. 여보, 엄마 막 이런 거. 네.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때요? 네, 나를 찾으려면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게 맞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하소연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는 아기가 너무 엄마 불러서 하루에 딱 5번만 엄마를 불러줘. 5번은 너무했다. 그랬더니 아기가 그냥 부르지 않고 엄마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툭툭 치더라.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아기도 너무 똑똑하다 내가 막 그런 얘기를 진짜, 했었거든요. 예, 네. 귀엽다. 예, 이게 무조건 어떤 참거나 피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경계를 정중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시계바늘이 여기까지 올 동안은 엄마는 여기 앉아서 책을 읽을 거야. 너는 뭐 할래? 이런 어떤 활동을 해보자는 네. 거거든요. 이 시간은 엄마의 마음을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야 라고 아이의 눈을 맞추고 설명을 해주면 네. 아이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길거나 했을 때는 아이는 못 참고 문을 두드리거나 방해하겠죠. 네. 안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부모에게도 독립적인 영역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꾸준히 이런 연습을 통해서 보여주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을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어떤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아,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말을 걸고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예. 아이의 시간에 맞게 조금 기다리거나 엄마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는 그 설명을 잘해야 되겠네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엄마, 여보 이 소리에 내가 매몰돼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연도 많이 봤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그렇죠. 우울해하세요. 그렇죠. 예, 네. 우울해하시고 그 우울을 이해하죠. 예, 어떤 면인지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자기애가 강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을 많이 느껴서 네.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많은 부모님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고유한 어떤 이름은 좀 뒷전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타이틀이 먼저가 되는데 내 취향보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미래의 목적보다 아이의 학원 스케줄, 가족 단위의 어떤 식단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죠. 네. 생각해보면 또 그러려고 결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처음에 누구 엄마 했을 때 저는 그거 되게 좋았어요. 네, 기분이. 맞아요. 예. 특히나 어디인가에 어른들이 그렇게 누구 엄마야, 네. 누구야 이렇게 불러줄 때 그 좀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뭔가 책임감도 더 생기면서도 맞아요. 그 이름 자체가 뿌듯했었거든요. 네, 그건 마음이 건강할 때 가능. 그쵸. 예, 건강할 지금 때. 우울할 때는 맞아요. 그것조차도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막 찾게 되죠, 내 이름.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우울의 증상이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챙겨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우울감에 젖기 전에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죠. 나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부모라는 역할도 더 단단하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까먹고 지내는 기간도 있거든요. 사실 애들 키우다 보면. 까먹고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이제는 제가 이제 많이 목격을 하고 많이 겪어서 이제 거의 다가 친구들이 거의 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네.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미스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없을 때는 저와 뭐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스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에러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안 와? 자주. 이렇게 하면 오늘이었어? 이런 것도 어머. 많고요. 예, 그래서 절대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줄 역할은 그걸 이해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친구하고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이를 픽업 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아이 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 네. 예, 그렇게 해주는 그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고 그런 거죠. 아,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죠. 특히나 오늘 같은 토요일 이럴 때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 이거 너무 욕심인가요? 함께 있으면서 나를 돌보는 방법 이런 거는? 네, 함께 있으면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함께 또 따로라는 어떤 그 시간을 보내는 문화를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드리는데요. 네.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네. 주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온 가족이 같은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네. 각자 또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간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거실이라는 한 공간에 있더라도 아이는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아빠는 좀 쉬시면 좀 더 쉬셔도 되고 또 엄마는 그렇죠. 예, 좀 더 주무실 네. 거면 주무셔도 되고 책을 읽으셔도 되고 이런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우리 가족은 있는 거다. 이걸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이 서로의 고요함을 침범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는 것.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엄마는 왜 나하고 안 놀아주지? 예,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서로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인 거다. 존중하는 시간인 거다. 이게 이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우주를 가진 독립된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풍경을 계속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 되게 좋네요. 서로의 고요함을 침범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다. 네.
각자의 고요함을 찾는 것도 요즘은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어렵죠. 맞아요. 그죠? 할 일이 있죠, 계속. 네. 근데 그 고요함을 나도 내 고요함을 지켜야 되지만 서로가 그 곁을 지켜주면서 내 고요함을 지킨다는 거 너무 멋스러운 말이네요. 네, 그리고 아이도 혼자 노는 방법을 자꾸만 터득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예.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노는 것이 익숙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오해하지 않거든요. 네. 예, 다른 아이들이 나와 놀아주지 않는다, 나를 싫어한다라고 오. 오해하지 않는 그 사회성을 키울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집에서도 언제나 엄마 아빠가 눈 맞추면서 노는 것이 이 능사가 아니라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혼자 그림 그리는 네. 시간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때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엄마는 저쪽 가서 설거지 하고 올게. 이따 만나자. 이런 걸 계속 하게 되면 아이도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거 좋네요. 네. 진짜. 왜냐면 저도 뭐 부모 교육 이런 거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위로가 됐던 건 애들은 심심해도 돼요였거든요. 맞아요. 예, 예. 심심한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하는데 죄책감도 들고 애는 계속 심심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근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그렇죠. 혼자서 그 심심함 속에서 자기 걸 찾는 네. 그런 자체가 남을 오해하지 않는 밑거름이 된다는 말 네. 새롭게 다가옵니다. 몰라서 그렇죠. 심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아직은. 그때는 모르죠. 예, 그때는 모르죠. 예, 혹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난 너무 이미 지쳐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만약 지금 이 시점에 번아웃이 왔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치열하게 일해왔다는 확실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결코 부족해서 혹은 몰라서 나약해서가 아니거든요. 이 컵에 물이 넘쳐서 주변을 적시려면 먼저 내 컵 안에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물의 양도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스스로에게 좀 다독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찾으시고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는 거 되게 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몇 년째 한 번도 못했어. 맞아. 이런 걸 깨달으신다면 이제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시간을 좀 보내시면 훨씬 더 괜찮아지신다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좀 더 힘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오늘 남아있는 토요일 하루만큼은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좀 쌓여있고 빨래가 좀 밀려있어도 조금 뒷전으로 두시고요. 글쎄요. 네. 뒷전으로 두시는 게 성격상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저는 이거 끝내놓고 쉴게요 하신다면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 당장 완벽한 부모가 되지 않아도 이미 존재로 충분히 귀한 사람이니까요. 그 부분을 잘 챙겨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때는 주변의 어른의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내 자신에게 또 부모가 되어보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평온한 주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영화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살짝 우울하고 날씨가 좋은데 마음이 지치는 때가 지금이잖아요. 네. 지금쯤 보게 되면 좋을 만한 힐링 영화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영화 플립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영화 안 길어요. 90분. 네. 90분도 채 안 되죠. 미국 영화고 12세 이상 관람가라서 혹시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같이 봐도 좋을 영화입니다. 네. 성장 영화잖아요. 네. 그죠? 어린 시절의 설렘과 그리고 성장 과정을 담아낸 로맨스 영화로 보는데 절대 자극적인 전개도 없고 잔잔한 여운과 마음의 평온함을 남기는 작품이에요. 7살의 여주인공이 이웃에 사는 남자친구에게 네. 첫눈에 반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아이들이 클 때까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요. 영화가 독특하게도 양쪽 시선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더 재미있게 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또 기분 좋은 여운으로 남는 작품이니까요. 나를 돌보는 시간 나 뭐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영화라도 볼까 하면 우리가 또 선택
찾기 너무 어려워서 맞아. 뭘 뭘 봐야 될지 하다가 1시간 가버리잖아요. 예. 맞아요. 그건 추천 뭐 검색하다가 다 가요. 또 시간이. 보다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또 또 다른 딴 거.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플립이라는 영화를 검색하셔서 볼 네. 수 있는 OTT로 가셔서 이 영화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참 아이도 볼 수 있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도 보고 있으면 되게 여운이 오래 남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보실 수 있는 따뜻한 영화일 것 같습니다. 플립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진짜 오늘 멋진 주말이 되시기를 평온하고 안락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도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요. 정말 편안한 휴식 같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사회진 저 김아라였습니다.